안녕하세요. 북앤북TV의 샬롯입니다. 오늘 가져온 신권 도서는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비밀입니다. 작가 노창희님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업로드하는데 영상 속에는 공인중개사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렇게 중개업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광고가 핵심이다 등 여러가지 내용은 많지만 막상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답니다. 책의 목차는 설명란에 적어 놓고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요건, 고객 확보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 최고 실적의 에이전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성공의 요소는 성실함에서 나온다. 하루 10명을 만나는 영업의 행군을 계속하라. 당신의 매출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일하겠는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하겠다는 굳은 마음 자체가 존경의 대상인 것이다. 한 번 터진 계약은 다른 계약을 부른다. 정말 무서운 진실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시작한 10명 중 2명 정도가 고소득을 내고 나머지는 원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영업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초기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성공의 목적지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하기를 바란다. 고속철도의 특성상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듯이 당신의 영업도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영업 초기 6개월간 몰입 시간을 가져라. 중개업을 위해서는 2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물건과 고객이다. 결국 물건도 사물이 아니라 부동산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의뢰를 받는 것이니 고객 발굴이 부동산 비즈니스의 열쇠다. 성공한 에이전트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부동산에서 부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 인간미가 없는 단어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은 결국은 지극히 인간적인 산업이다. 100억짜리 건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전소권을 획득하고 그 전소권을 사용해 살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핵심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 2번째,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방식.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면서 어려운 과정이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워도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고객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부동산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6개월간에 몰입해야 할 목록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개월차 질이 익히기. 1. 어떤 영업을 어느 동네에서 시작할지를 정한다. 2. 얼마를 벌고 싶은지 1년 후의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3. 6개월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180일 동안 매일 할 최소 업무량을 정한다. 4. 내가 파밍할 영업지역의 지도를 만든다. 지도를 외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최소한 길과 길이 만나는 코너 지점, 주요 건물의 1층 임차인, 랜드마크 건물의 특징, 지역 내 공실이 있는 건물은 외운다. 5. 빈 곳의 공실 정보를 기록한다. 처음 일을 시작해서 정리한 공실 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다. A라는 건물의 4층이 공실인데 몇 달 후에는
다른 층이 다른 가격의 임대가로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거듭할수록 특정 층의 계약 만료일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필터링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산관리를 맡아서 건물주를 대신하는 자산관리사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층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정리된 렌트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렌트롤 정보 수정까지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할 생각을 하라는 의미다. 2개월차, 2개의 원장, 매물장, 고객 리스트 보유. 1. 건물의 특징과 공실이 있는 건물 리스트를 보유한다. 2. 건물마다 층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병행해서 수집한다. 2개월 차에는 내가 영업하는 지역 내 모든 건물의 층별 임차인에 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 스태킹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1개월 차 공실 조사와 동시에 이뤄지면 더 효과적이지만 아주 짧은 몰입의 기간을 정해서 수일 내 진행해도 좋다. 3. 기계적인 영업용 산책, 파밍을 해본다. 파밍 과정에서 영업지역 내에서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기록해야 한다. 목적은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 매물과 고객이라는 큰 축의 데이터 확보는 자연스러운 매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개월 차에 여기까지 진행을 마쳤다면 당신은 이미 작더라도 첫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면서 공유라는 과정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의 반쪽 데이터는 당신의 선배, 동료가 절반을 더해서 완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경쟁사 에이전트와도 말이다. 3개월 차 첫 계약 달성. 3개월 차의 지상과제, 필수 목표는 첫 계약이다. 수수료의 크기보다는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작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첫 계약이 나오는 것은 영업 인생에서 절반의 성공이 된다. 고객과 물건을 찾아 나가는 파밍 과정의 순서를 온전히 숙지한다. 이는 첫 계약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다. 파밍 과정의 순서를 온전히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다. 계약의 복제 사이클을 스스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된다. 나만의 전속 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의뢰를 접수할 때 꼭 전속으로 받는다.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고객 접수와 물건 접수라고 표현하는 리스팅은 부동산 사업이 선진화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속 고객, 전속 매물을 의미한다. 좋은 건물과 고객을 만나면 꼭 전속으로 의뢰를 받기를 바란다. 5개월 차, 나의 전속 건물에 임차인 유치하기. 1. 전속 건물 옆에 내가 일할 공간을 만든다.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 상주하라는 의미다. 건물주에게는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에이전트 자신은 그 사무실을 잘 활용해야 한다. 2. 현장 사무실이 주는 효과를 되새긴다. 건물주에게 강력하게 한편임을 알려준다. 향후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관리, 매매 등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 보통 건물주는 건물이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면 귀찮게 여러 부동산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의 건물 내 한 공간을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하는 셈이니 에이전트에게는 무료 임대차 계약을 한 나만의 사무실이 생기는 셈이다. 건물을 보러 오는 임차인이나 지역 내 경쟁 부동산이 감히 내 자리를 빼내려고 시도하지 못한다. 단, 건물의 규모를 감안해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3개월 정도 상주 사무실로 오가면서 자신의 사업 계획상의 월간 수입 목표를
넘어서는 기대 수익이 있어야 한다. 잘못 상주하면 시간과 노력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다. 3. 현장 사무실 사용법을 알자. 되도록 자주 건물주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이런 행위가 쌓여서 나중에 임대료 관련인이나 수수료 관련 협상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에이전트인 나의 말을 신중히 들어주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수료를 깎는 건물주는 없다. 현장 사무실은 주변에서 가장 임차인을 찾는 동안의 베이스 캠프이며 건물로 찾아오는 가망 임차인과의 상담 장소로 사용된다. 때에 따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이나 행정적인 일, 마케팅을 위해 우편물을 포장해야 하는 등 어느 공간에 머물러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현장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 남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라는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할 것이라면 전소 건물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뜻이다. 또한 워크인 고객도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4. 현장 사무실 운영 지침을 수립하자. 현장 사무실을 만들 정도면 건물의 규모가 큰 편이고 혼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같이 일하는 동료 에이전트 사이에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등을 세세하게 정해서 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프로젝트성 동업과도 같아서 상세한 역할을 정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더 많은 일을 하는 일이 생기고 큰 분쟁의 씨앗이 된다. 동료애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5. 전속 건물 진행을 핑계로 전속 건물 인근의 파밍도 완벽히 마친다. 전속 건물 인근을 파밍할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이 내 전속임을 알려서 추가 수주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6개월 차 부동산 에이전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눈빛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월급 받는 샐러리맨이 아니라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다. 부동산 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자유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이 내 것인 자유, 돈에서의 해방,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입 에이전트에게 가장 유리한 것, 24시간 말릴 사람 없이 스스로 몰입해 일할 자유다. 부동산 일은 하면 할수록 실력과 경력이 늘고 그 노하우와 결실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된다. 양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사용하라.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도 큰 건물을 사고 싶어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은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전 국민이 잠재 고객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 전문가는 환영의 대상이다.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나의 명함을 받고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부동산 이야기였다. 장이야, 선생님이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해주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는데 팔아야 하니? 계속 갖고 있어야 하니?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거절의 파도를 이야기할 만큼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기도 한다. 내가 전속받은 건물의 공실에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이사할 수도 있는 회사를 찾아서 파밍을 다니다 보면 일상이 거절당하기다. 그럴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다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사 계획은 없으시군요. 나중에 제가 주신 명함에 이메일로 좋은 꼬마 빌딩 매매 물건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회사는 이사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에이전트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상황이 안 맞을 뿐 언제나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효과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라. 규모를 떠나서 당장 이사할 곳을 찾거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급한 고객은 A급. 규모가 큰 기업이나 우량 기업인데다 당장 이사는 시급하지 않은 고객은 B급으로 분류한다. A급 고객은 생활비를 벌어주고 B급 고객은 돈을 벌어준다. 실제로는 B급 고객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갖고 다니는 가방에 A급 고객 상담 차트 파일을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고객에게 더 좋고 색다른 제안을 한다.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B급 고객 파일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매월 메일로 부동산 정보도 보내고 꽃이 피었다든지 휴가철이 되었다든지 등을 이유로 당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이슈가 생길 때 내가 부동산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보통 잘 관리하는 B급 고객이 실제 A급 고객으로 전환되면 로또와 같은 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망 고객을 만나기 위한 영업의 행군을 계속하라. A급 고객 파일 속에 20-30장의 계약 가능 고객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매달 계약이 나올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만나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해 매출이 나오는 정직한 직업이다.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 에이전트라고 해도 부동산 일을 오래 한 선배 에이전트의 매출을 빠르게 넘어서는 급성장이 가능하다. 많은 가망 고객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영업의 행군은 정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일의 숙련도가 떨어져 계약 성사율이 떨어지는 불리함도 많은 양의 일을 진행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패도 줄어든다. 성공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의미다. 고객 상담 차트를 이용하라. 수첩을 들든 아이패드를 들든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 상담을 하는 것은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되도록 종이로 된 고객 상담 차트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깔끔하게 인쇄된 고객 상담 차트에 만년필로 쓱쓱 적어 내려가면 상담력을 높여준다.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행위 자세를 보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고객과의 상담력이 떨어지는 신입 에이전트에게는 필수다. 고객 상담 차트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만난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를 위해 물어봐야 하는 필수 항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물어보면서 상담할 수 있다. 커닝 페이퍼처럼 상담 차트에 빈칸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기 흥에 30분, 1시간을 상담하고도 꼭 필요한 것을 못 물어보고 상담을 마치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책장, 책줄에 앞줄을 맞춰 정리하고 음악 CD나 테이프를 메이커, 색깔별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파란색 사이에 빨간색에 끼어있는 꼴을 보지 못했다. 이런 성격은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면서 분명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내 고객 상담 차트에는 때가 많이 묻었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서류 하나를 정리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재미를 찾으면 좋다.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A급 고객의 고객 상담 차트라면 비싼 파일을 구입해 정리해보는 것도 힘든 영업활동 속에서 담비와 같은 재미가 될 것이다. 그런 애정을 갖는 행동이 모여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굳은 의지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에이전트는 영업활동 중에
마음을 다치거나 추진력을 잃을 때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재미난 것이나 레버리지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